자, 그런데요. 저는 뭐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잖아요. 그리고 저는 또 정책을 또는 경제를 또는 산업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도래할 데이터 경제,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경제, 이게 도래하고 나면 반드시 불거질 첫 번째 문제, 사회 문제론 윤리적 가치 판단이 요구되는 새로운 상황이 열려진다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이거 옛날 모습인데요. 어떤 모습이냐면요. 지하철 에티켓 10+1 이렇게 써 있죠. 뭡니까? 휴대전화가 조용해지면 지하철 행복은 커집니다.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잘 알 것 같아요. 어땠었습니까? 옛날에 우리 PCS라고 해야 되나요? 그거 사용했었을 때 그때는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전화 받는 거 그거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던 시절이 있어요. 전화 딱 켜놓고 야, 알았어 막 하면서 이제 뭐 집에 가고 막 그냥 편하게 전화 통화하면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랬었죠. 그래도 그거 아무도 뭐라고 안 했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는 지하철의 문화가 우리 언젠가부터인가 누가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싹 바뀌었죠. 예를 들어서 누가 전화가 딱 오면 조용히 이불을 가리고 야, 나 지하철이야, 내가 내려서 다시 걸게, 이런 걸로 바뀌었어요. 자,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? 요 위에 써드렸죠. 기술 변화가 항상 우리의 인식이나 태도나 윤리의식 변화보다 앞서서 먼저 도래해요. 휴대폰도 그랬죠. 휴대폰을 보편적으로 사용한 뒤에 한참 뒤에 그 휴대폰을 사용하는 에티켓이 형성되게 됐어요.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.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일반적인 모습이죠. 자,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인류에게 더 커다란 재앙 아니면 재앙, 아니면 엄청난 축복 아닌 축복, 이거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많은 인공지능이라는 굉장히 파워풀한 이 기술, 그럼 이 기술도 어떻겠습니까? 인공지능이라는 이 기술이 우리 코앞에 먼저 도래하고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우리의 인식이나 태도는 그 다음에 형성될 가능성이 많은데, 자, 근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건 수정 보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. 이미 어떤 형태로 그 자체가 진화 발전을 해버리면 마치 인간이 아닌, 인간은 아닌데 인간 같은 또 하나의 객체가 생겨버리는 거거든요.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뭔가 자아가 한번 형성된 것을 그걸 뒤틀려서 새로운 자아로 바꾸는 건 처음부터 자아를 새로 생기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. 자, 그래서 앞으로는요, 기술 먼저 개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몇 해 동안 우리가 시행착오하고 나면 그래도 우리가 공존하잖아요,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먼저 그 기술을 어떻게 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법과 제도를 철저히 공부해서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. 뭐든지요, 비즈니스 할 때는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법의 체계가 안 만들어져 있을 경우에는요, 그러면 아무거나 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닙니다.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.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빨리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 기술을 어느 기업인이나 어느 엔지니어가 쉽게 이제 이렇게만 하면 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우리 한번 해보자,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쭉 만들어야 되는데요,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유사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몇 해 전에 인공지능 법학회라는 걸 만들었어요. 인공지능도 어려운데 법도 어려운데 그 두 개 같이 엮어서 뭐 어쩌자는 건데,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. 진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오면 모든 법을 들었다 놔야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일단 첫 번째, 인간에 대한 정의부터 달라지겠죠. 옛날에는 창작물은 전부 인간만 할 수 있다는 게 대전제 조건이었어요. 그러니까 뭐 특허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보호조항 역시도 당연히 기본 베이스는 인간들이 한 거니까 그럼 인간이 했다라는 대전제는 그냥 쓸 필요도 없고 그 다음부터 그 법적인 논거를 만들어 갔을 텐데요. 자,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죠. 인공지능이 작곡도 하고요. 얼마 전에 저도 KBS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보고 싶다라는 노래를 김광석이 부르더라고요. 가수 고 김광석이 보고 싶다라는 노래, 이상하다? 보고 싶다라는 노래가 그 뒤에 나왔는데 봤더니 인공지능으로 목소리를 복제해서 그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김광석의 아주 독특한 바이브레이션, 이런 것까지 느낌을 살리면서 노래를 부르도록 최대한 만들어 본 거더라고요.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보고 싶다라는 노래를 부른 김광석 목소리를 가진 인공지능, 그 음원은 저작권이 누구 건가요? 바로 이처럼 모든 산업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갸우뚱하면서 그러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, 이거는 어느 몇 개월 딥다 공부해가지고 뭔가 정책 보고서 발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.
정말 각계각층에 있는 학자와 각계각층에 있는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 법이 이렇게 바뀌면 어떻습니다. 우리는 이 법이 바뀌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라는 의견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법 제도를 전부 바꿔야 되는데 그런 목적 아래 모이게 된 학회고요. 저도 그 예전에 직장 다닐 때부터 껴가지고 같이 했던 학회고요. 지금도 많은 뭐 부장판사님들, 뭐 대학 교수들, 로스쿨 교수들, 또 현직 엔지니어들 뭐 이런 분들 모여서 많은 담론 나누고 있고 지금 학회장님은 서울대 로스쿨 학장님이신 고학수 교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분야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.